자, 시작합시다. 오늘 해야 될 부분은요, 독립회파 대한제국이에요. 근데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요, 아직 이 진도를 안 나간 반이 일부가 있어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주제가 대한제국 직전, 그래서 강화도 조약서부터 대한제국 시기 이 사이에 있는 시대 중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대예요. 심지어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선택자들한테도 쉽지 않은 주제예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다고. 그래서 동아시아 선택자가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식적으로 엄마 아빠도 나 여기 옛날 배웠는데 가장 복잡했어. 그 주제거든요. 그 사건의 순서를 잡는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진도가 나간 반 학생들은 다시 복습이 될 것이고요. 아마 안 들어도 돼요. 그 학생들은 들었으니까. 좋은 수업 저한테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안 듣는 학생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못하는 동아시아 선택자,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선택자, 또는 엄마 아빠가 이 부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엄마 아빠 같이 보세요. 됐죠? 자, 시작해봅시다. 어떻게 하냐? 노트 필기 파트 중에서 독립협회 대한제국 주제가 나오는 그 페이지 쪽에 옆으로 눕히시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타임라인을 그어봤죠? 이 타임라인은 비율을 옆으로 했을 때 공책에서 8:2의 비율로 선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먼저 제가 사건의 전후관계를 먼저 봐드릴게요. 어떻게 보느냐? 바로 맨 왼쪽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요 시기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1894년이에요. 1894년은 동아시아사 선택자 학생들은 정말 잘할 거예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894년에 사건이 많거든요. 제일 먼저 1894년 1월 달에 동학농민운동 고부봉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뭘 쓰냐? 동학농민운동을 적어드릴게요. 사건 순서를 먼저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첫째 줄에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시정권이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 동학농민들의 운동을 일으킨 농민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실수, 그걸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 나쁜 버릇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외국 군대를, 지나라 백성 죽여달라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거죠. 어느 나라 군대요? 이모군란 때, 갑신정변 때 다 청나라 군대가 와서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걸 기억했던 민시정권이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외국 군대 청나라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줘 라고 청부 살인을 시키려고 부른 거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계사 잘 못하는 민시정권에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 군대도 들어온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한 거죠. 둘째 줄에다 그래서 청일전쟁 적어주시면 돼요.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전쟁이 터지고 딱 이틀 뒤에 일본이 이 청일전쟁이 터지고, 이틀 뒤는 아니고요. 청일전쟁이 터질 무렵에 일본이 우리에게 갑오개혁이라는 것을 강요하죠. 자, 됐죠? 요 세 개의 사건이 다 1894년이에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셋째 줄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등을 보이면서까지 셋째 줄이에요. 이 라인을 잘 외우셔야 돼요. 갑오개혁이 터졌죠? 이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갑오개혁 다음,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 알죠? 이 갑오개혁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텐데, 이 갑오개혁이요, 1차 갑오개혁이 있고 2차 갑오개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개혁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차,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갑오 1차, 갑오 2차라고 했는데, 세 번째 개혁은 갑오 3차 개혁이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갑오 3차가 아니라 바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왜 갑오 3차가 아니라 을미개혁일까? 모든 거 갑오개혁이라고 했으면 우리 공부하기 쉬웠잖아. 갑오개혁 1, 2, 3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꿨냐고. 한국사, 세계사, 역사 공부하는 애들 힘들게 하려고, 특히 이과 학생들? 아니죠. 을미개혁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연도가 바뀐 거죠. 60갑자에서 갑오년이었는데 을미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갑오년에 있었던 세 번째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갑오개혁 다음이 을미개혁인 건 알겠죠? 근데 갑오년에서 을미년으로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도가 1년 더해졌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1895년인 것도 연도까지 해도 알 수 있어요. 1894년은 한국사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외울 필요 없지만 동아시아사나 다른 좀 공부하는 학생은 요거 기준 연도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어려운 연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가부개혁 다음이 을미개혁이라면 1894에서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 1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다고 볼게요. 노력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을미개혁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거든요. 단발령이에요. 근데 머리카락 자르라고 하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고 부모님한테 받은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신체 일부로 여기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일본이 이걸 강요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거라는 걸 몰랐겠냐고. 알죠? 근데 왜 해요? 먹힌다고 본 거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수생들 모두 재수하는 학생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삭발해야 된다. 여학생 포함해서 다 한석원 스타일로 빡 밀어야 한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 하시겠냐고. 우리 대성학원 다니려면 입학 자격 성적표 내면서 플러스 알파 머리 확 밀고 와야 된다. 삭발만이 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오겠냐고. 아이씨 안 한다고. 할 학생들 꽤 있겠죠. 근데 이때는 왜 미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중에 주변에 있는 남학생들 2, 3년 내로 머리 밀고 어딘가를 가요. 그때는 분노하지 않잖아. 뭐가 다른 거예요? 2, 3년 뒤에는요. 방탄소년단 그런 아이들도 머리 깎고 군대 간다고. 하물며 아이돌도 머리 깎고 군대 가는 마당에 네가 빠질 수가 없죠.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처럼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물론 이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바로 앞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보던 일본이 충분히 이거 가능해. 원래 조선 백성 조정의 대신들이 이거 택도 없다고 했으나 재수생들 머리 깎여서 공부시키자고 그럴 되겠냐고. 앞에 사건 보니까 될 것 같다고. 일본이 그렇게 한 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을미사변이 앞인 거예요. 당시 일본 군대와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우리나라 왕비 명성왕후를 시해한 거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걸 보면서 우린 지난 일이라 생각 안 하지만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네가 만약 2조 참판이다. 높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문제는 뭐예요? 일본 놈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일본 말 안 듣는다고 왕과 거의 동격인 왕비를 죽였다면 2조 참판 죽일 수 있겠니 없겠니? 말 안 듣는 2조 참판 죽일 수 있죠. 왕비의 죽음은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압력이 느껴졌을 것이고 굉장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결국 을미개혁 때 고종도 단발을 해요. 무서운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긴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조선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왜? 유교 사회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예요? 유교에서 충과 효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건드린 거예요. 충은 뭐예요? 왕과 동격인 왕비가 시해당하셨는데 신화된 자로 분노하지 않으면 충이 아니요. 부모님한테 받은 신체 일부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분노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죠. 그분들한테는 성리학자들한테는 머리카락과 왼팔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왼팔 자르는데 잘라 뭐 다시 자라겠지 뭐 이게 콩나물이니? 아니죠. 분노할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충과 효의 가장 큰 부분을 건드렸으니 그거에 분노하여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순수할 수 있겠죠? 선생님 또 외워야 하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셋 중에 지금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니? 의병이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의병이 먼저면 의병이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가 묻는 거죠. 왜 일어나는 거니? 했더니 왠지 네가 몇 달 뒤에 내 머리카락을 자를 것 같고 우리 왕비를 죽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네 뇌세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 해서 이걸 보고 공포 분위기, 그 다음 단발령, 이거 둘에 분노하여 을미의병 이렇게 가야죠. 자연스러운 거죠. 또한 이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에 공통적인 글자가 나와요. 이거 못 찾으면 시각장애가 있는 거죠. 무슨 글자예요? 바로 을미의병.
시기가 뭐냐고. 같은 60값에 같은 연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895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려놓고 다 해도 돼. 애들이 가보개혁, 을미개혁 뭐가 먼저인지는 알지만 나중에 문제 갑자기 물으면 청일전쟁, 을미의병 뭐가 먼저니 하면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 해요. 아간파천 막 나오면. 자신있게 그려놓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셋째 줄에 가보개혁, 을미개혁 같은 을미자 앞뒤로 요거 가보개혁 앞에 요거 그러면 요거 다 응용 가능하죠. 뭐가 앞이 어딘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보개혁, 을미개혁 다음 개혁은 뭐예요? 조인개혁? 그런 거 없다고. 왜 개혁이 중단돼요? 고종이 을미사변을 보고 놀라서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왕이 거처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해요. 파천한 거죠. 아관이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고요. 그 앞글자를 따서 공사관 관자를 써서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 파천이 되자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 셈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자 러시아 세력이 강해지고 러시아와 친했던 칠러파의 세력이 강해졌겠죠. 문제는 여기서 러시아 공사관 2층에 방 2개를 얻어 쓰는 고종. 월세는 안 냈겠지만 부담스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아간 파천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월세 비슷하게 광산을 비롯한 이권들을 러시아한테 줬고 그게 10개를 주면 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다른 나라한테도 다 10개씩 줘야 되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권 침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심한 시기가 바로 아간파천 시기예요. 100개, 200개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아간파천으로 계속 있는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공사관에 있나요? 아니죠. 1년 만에 돌아와요. 그냥 돌아오는 게 좀 멋쩍었는지 대한제국으로 돌아오죠. 여기까지. 대한제국.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알지만 이 사건들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거에서 여기 가보년, 을미년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서 아간파천 1896 1년 뒤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1년 하면 1897이 대한제국 연도가 되겠죠. 꼭 연도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참고 삼아 적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하고 기억하시는 거는 가장 핵심 틀이 뭐야? 셋째 줄에 있는 가보개혁 다음이 을미개혁 할 수 있죠? 그 가보 을미개혁이 아간파천으로 중단됐고 아간파천에서 1년 뒤에 돌아와서 대한제국 황궁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파트가 여기서 독립협회 시기가 잘 안 맞아요. 바로 독립협회는 언제예요? 요 시기예요. 아간파천 시기에 독립협회가 처음 등장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독립협회가요. 고종에게 황궁을 요구했거든요. 황궁이라는 건 뭐예요? 황궁을 요구했다. 돌아오소서 전하라고 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러시아 공사관 있을 때 독립협회가 있었으니까 돌아와 있는데 돌아오소서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돌아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돌아오기 전 아간파천 시기에 독립협회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또한 독립협회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권 수호운동이에요. 우리나라의 이권을 지켜내자는 이권 수호운동을 전개한 거죠. 아간파천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권이 넘어가는 거 그거에 반대한다. 자연스럽죠. 시기적으로도 잘 맞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참고로 독립협회 하면 꼭 나오는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바로 서재필이에요. 서재필은 갑신정변 최연소 참가자였는데 갑신정변 실패한 뒤에 일본을 거쳐 미국에까지 갔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기서 지금의 미국 호킨스 대학 의대에 진학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의사가 바로 서재필이에요. 여러분 의대 가시면 서재필이 여러분 선배가 되는 거죠. 한국인 최초의 양반 의사면허 1호가 서재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처럼 정치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최초의 정치도 하는 의사, 최초의 뭐예요? 안철수 선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서재필의 활동하다 보면 자주 나온 게 뭐냐?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이 있고요. 이 독립신문은 4페이지짜리였는데 한글로 3페이지, 영문으로 1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국문 3페이지, 3+1이죠. 영문 1페이지. 그리고 민간인 서재필에 의한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정도 보시면 돼요. 독립신문은 중요한 신문이니까. 그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독립문을 세워요. 모금을 통해서 독립문을 세워요.
독립문 많이 알고 계시죠? 특정 어느 교과서 아예 교과서 표지로도 나왔었던 문이에요. 독립문 이렇게 뭐죠? 프랑스 개선문 본 따서만 비슷하게 만들어진 독립문. 물론 제가 그리니까 약간 바지 같네요. 그렇긴 하지만 독립문. 교과서 표지로도 나왔고. 이거 갖고 가끔가다 얘들아 서지필 선생은 독립운동가니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당연하다고. 왜?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을 만들었으니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독립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게 독립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라가 안 망했어. 아간파천식이.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지 망할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독립문이지? 이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거죠. 뭐예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앞에서 봤죠? 청일전쟁.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난 500년 동안 명나라, 청나라, 중국을 섬겼어요. 그랬던 것을 청일전쟁을 끝으로 어떻게 해요? 청나라가 우리 역사에서 빠이빠이 한 거죠. 그걸 기념하여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500년간의 섬기던 역사를 에서부터 독립했다. 그걸 기념하여 독립문을 세웠고요. 당시 중국 사신이 홍제동, 지금의 홍제동에서 무학재 고개를 넘어서 서대문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립문 있는 자리 쪽에 원래 중국 사신이 무학재를 넘어오면 맞이하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문, 영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허물고 이제 중국 사신 환영하지 않는다. 우린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라고 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죠.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 선생님, 그래도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했으나, 나중에는 확대 해석돼요. 확대 해석.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잘 알죠? 독립문? 사진에? 앞에는 독립문 한글, 뒤에는 한자로 독립문 써 있는데, 이 글씨 누구 글씨체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글씨예요. 내가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쵸? 근데 알아요. 누구예요? 친일파 이완용 글씨예요. 야, 친일파 이완용이 독립문을 세우는데 공헌했는데 그럴 리가? 다시 봐야죠. 아까 얘기했죠. 백성들한테 모금을 해서 독립문을 세웠는데 독립문 세우는데 돈 가장 많이 낸 사람 두 명이 누구예요? 1등 이완용, 2등 이완용 동생. 이완용 형제가 독립문 제일 돈을 많이 내서 세워요. 독립문의 큰 공헌자가 이완용이죠. 더 나가서 참고로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상처받을까봐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이 누구예요? 이완용이에요. 야, 독립문을 세웠다고 독립운동가고 이완용이 독립운동가면 조인 선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홀쭉한 사람이죠. 이게 말이 되니? 이완용이 독립운동가면 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지? 말도 안 돼. 흥분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완용 독립운동가 아니죠. 그럼 이 독립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이름을 짓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이라고 지었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근데 이 시기 얼마 뒤에 나라가 망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일제강점기에서 조선의 독립을 얘기하는 건 진정한 용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리고 역사라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말장난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했다고 똑같은 가치가 아니거든요. 조선의 독립을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7.18 청사나라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일본 XX 하는 거 지금 하는 거하고 1910년대 조선 총독부 앞에서 조선의 독립 쪽발이는 물러가라 하는 건 진정 용기고요. 지금 2020년 21년 요 시기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켓으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뭐가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안 됐다 미쳤나봐 소리가 나요. 똑같은 조선의 독립인데 일제강점기에 한 거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근데 하필 나라가 망하는 시기 뒤에 얼마 뒤에 망하죠? 그 시기랑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역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 시기 하다가 망했고 그 시기에 독립 얘기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지.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이니까 독립운동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목이 독립일 뿐, 이름을 잘 지어서 독립일 뿐, 이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독립협회는 대체로 러시아, 청나라 싫어하는
미국과 일본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름을 곧 망할 걸 알고 지었는지 독립문, 독립신문, 독립협회라고 지었더니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기 좋게 됐죠. 왠지 독립운동가 같잖아. 아 그래도 진짜 그 뒤에라도 활동하실 수 있잖아요. 서재필 선생은요, 조선 땅에 와서는 한국어도 별로 사용 안 해요. 윤치호 일기에 보면 윤치호가 놀라는 장면이 고종황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고종황제 납시오하는데 서재필이 의자에 앉아서 실내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다들 일어난대. 윤치호가 놀래죠. 그 다음에 고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배 피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이 통치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미합중국 국민으로 나를 대해라 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나중에 나라 망했죠? 미국 한인사회에서 서재필은 유명한 인물이에요. 거의 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한인들 중에 의사가 별로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당시 한인사회에서 1920년대 무렵에 미국을 성토하는 한인들이 많아요. 미국이 우리의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당시 의장을 맡고 있던 서재필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내 조국 미합중국을 욕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퇴장할 거라고까지 얘기해요. 이분은 미국인이세요. 제가 보기엔 미국인이에요. 아 그래도 활동이 많지 않나요? 독립문 세우고 요때 활동하시고 딱 2년 뒤에 고종황제의 미움을 받아 추방당해서 우리나라에 안 돌아와요.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죠? 어쨌든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닌 건 확실한데 너무 과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만주벌판에서 싸우시던 분이나 임시정부의 여러분들 많이 활동하신 분에 비해서 과도한 평가를 받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분한테도 의의가 있죠. 큰 의의. 저는 중요하게 봐요. 어떤 거? 계몽활동. 연설의 강연회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연설의 강연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론 이분 추방 당할 무렵이지만 만민공동회 활동은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재필이 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독립협회 외울 때 외우셔요. 종로에서 최초의 민중집회죠. 만민공동회가 중요한 건 왜요? 계몽활동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계몽활동이 중요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지어서 다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앞에서 봤던 갑오 을미개혁 막 있었죠? 근데 갑오 을미개혁이 왜 중단돼요? 아간파천으로. 근데 이때 중단될 때 굉장히 지식인들, 서재필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굉장히 충격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갑오 을미개혁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총리 대신 김홍집이에요. 다 본인이 명목상으로 어쨌든 핵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아간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 김홍집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전하 돌아오시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쪽팔립니다. 막 돌아오셔서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셈이나 돌아오세요 전하 했더니 고종이 2층 발코니 베란다에 나와서 교지를 읽게 한 거죠. 뭐예요? 단발령을 취소한다. 모모 조치를 취소한다. 그리고 총리 대신 김홍집은 척살하라. 바로 밑에 김홍집이 있는데 읽고 들어가 버려요. 실망하는 김홍집이 어떻게 해요? 러시아 공사관이 그 당시 지금의 서울시청 앞에 정동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궁궐로 돌아와야죠. 서울시청 쪽에서 궁궐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광화문 사거리 교부 빌딩 있는 그 자리에 있죠.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분노하여 김홍집한테 돌을 던져요. 왕이 죽으라고 해 죽여도 된다고 했잖아. 척살. 저자를 당장 끌어내 참수하라. 참수했다고 살인죄가 아니에요. 왕국은 왕의 명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이 총리 대신 김홍집을 척살하라 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김홍집한테 돌을 던졌고 그 돌을 맞고 김홍집이 기절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몽둥이를 갖고 와서 때리고요. 좀 더 어떤 사람은 큰 돌을 가져왔나 봐요. 그 결과 김홍집은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몽둥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가 광화문 사거리 교보 빌딩 자리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당시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몽둥이질 한 사람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갑오개혁 때 여러분 잘 알죠? 신분제가 폐지됐는데 바로 전년도에 신분제 폐지로 해방된 노비가 김홍집을 때려 죽이고 있어요. 어이없죠? 우리는 알잖아. 갑오 을미개혁이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러나 단발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혁은 꽤 좋은 개혁이 있다고. 특히 갑오 일치개혁 같은 건 신분제 폐지했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죠. 도량형 통일하죠.
연좌제 금지하죠. 기타 등등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하죠.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요. 그 백성 입장에서, 노비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 나는 최진사 댁에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김홍집이 신분제 해방하는 바람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갈 게 없는 내가 노비 해방됐으니까 집을 나와야 되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때린 거죠. 당시 백성들이 그 해방된 노비 말고도 많은 백성들이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잖아. 신분제 해방을. 도량형 통일도 그렇고 종주법, 소학교 설치 뭐가 문제야? 양력 뭐가 문제냐고. 근데 지식인들이 그때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들은 무식한 저들은 지들을 위한 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널 위한 거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계몽활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만민공동의 연사로 누가 나와요? 유명한 백정이 나와서 연설을 하죠. 나는 대하는 제일 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누가 연설을 하고 말을 하느냐는 그 장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느꼈어요? 다음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딱 3년 내내 들었는데 듣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루해요. 더 놀라운 건 듣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근데 3년 내내 해. 매주 하시기도 했어요. 옛날에. 도대체 왜 하시냐고. 다음은 학교 운영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는 구청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왜 하냐고 이런 거. 옛날의 느낌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한 번 얘기하는 건 이해되는데 계속 하는 건 내가 너의 위에 있고 내가 너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만민공동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파격이에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저는 크게 이 만민공동과 독립협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이거라고 봐요. 소, 돼지 잡는 도살업자 백정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놀라운 거예요. 또한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던 어린 사람, 배제학당의 학생이 올라와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 남자학교에서는 배제학당이거든요. 거기 학생이었던 이승만이 배제학당 학생으로서 나와서 연설을 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도 겪어본 적 있는데 가끔 가다 얘기를 하다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가 좀 안 맞은 거죠. 근데 어떤 이유냐? 그분이 뭐 마스크를 쓰셔야죠. 뭐 이거 아닙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는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어디? 네 애견이도 없어? 어디? 머리 피도 안 마르고 있어. 어디 난 이만한 손자가 있어. 증손자도 있어. 고손자도 있어. 막 이 레퍼토리 막. 아니 잘못됐으면 네가 학생이 얘기한 건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이건 이거라서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 왜 나이가 나오냐고. 분위기가 잘못되죠.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통했던 사회가 꽤 있었던 거죠. 권위주의 사회에서. 그 조선시대의 500년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의 말을 어른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독립협회 대한제국식이 가는 요 라인의 이야기들을 다 순서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가보개혁, 을미개혁, 아간파천, 대한제국, 그리고 아간파천 시기에 이권 수호를 지키기 위한 독립협회 활동.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독립협회와 청일전쟁, 을미의병과 동학농민운동 뭘 섞어놔도 아간파천과 을미사변 다 섞어도 전후관계 다 돼요. 역사는요 자신감이에요. 시대의 전후관계 흐름이 딱 잡히면 엄마든 아빠든 한번 딱 잡히면 자신감 있게 소설이든 뭐든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간파천 들어봤는데 전쟁 전인가 후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셋째 줄이 기본이에요. 동아시아 선택자도 힘들어하는 한국사만 여러분 배우지만 지금 학생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도 잘못하는 거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가보개혁 다음 을미개혁, 그것이 아간파천을 중단, 1년 뒤에 대한제국으로 황국. 요것만 틀을 잡으시면 나머지는 곁다리로 나와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먼저 끊고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인코딩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곧 이어서 두 번째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지금은 1번이고요. 1번. 2번을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업로드를 따로 해야 돼요. 너무 길어갖고 인코딩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지.